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희 인사팀에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무조건 제가 시킨 게 뭐냐면 직원 면담 100명 하고 나서 나랑 얘기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조건 일단 100개 조사를 해오라는 거예요. 이 100개 조사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해보면 알아요. 안녕하세요. 일잘러 특강계 1타 강사 태상양입니다. 오늘은 자료조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이런 업무 지시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죠. 아마 뭐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즘 뭐가 잘 나가는지 좀 조사 좀 해봐. 이런 식의 그냥 아주 단답형의 질문을 받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업무를 딱 처음에 마주하면은 하고 나서도 욕먹는 경우가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료조사를 해야 되고, 자료조사라는 목적이나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오늘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조사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학교 때 했던 리서치 같은 개념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우리가 학교 과제 같은 걸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논문 조사하고 뭐 인터넷에서 대충 뭐 짜집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PPT를 그렇게 만들면 뭔가 된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리서치의 의도에 맞는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조차도 의도라는 거를 정의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의도가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거냐, 아니면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거냐,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거냐. 뭐 자료조사는 굉장히 많은 목적과 특성들이 있겠지만은 뭐 최소한 이 몇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규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자료조사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첫 단추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내지는 뭐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뭔가 하는 걸 배웠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 때려박아. 그러니까 이 업무 자동화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MSG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의도라는 겁니다. 이 의도가 여기에 퐁당 떨어지면 굉장히 가치가 생겨요. 근데 의도 없이 아무리 자동화 해봐야 정보의 쓰레기를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더 정교하게 막 밀어넣는 거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의도겠죠. 상상을 시켰건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건 간에 내 의도가 뭐냐, 대체 뭘 위한 자료조사를 하는 거냐, 여기서부터 데이터 분석과 자료조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도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의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에게 업무 지시를 한 사람이 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이런 업무를 지시했는가 라는 걸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대화로 파악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자료조사를 하는 게 좋냐에 대해서 제가 했던 방식을 그냥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했던 방식대로 하면은 뭐 어디 가든 다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요,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고객조사부터 했어요. 고객조사 그러니까 또 되게 좀 어려워 보이죠. 난 고객이 없다니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고객조사라는 거를 진짜 고객을 만나서 물어보고 하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 데이터 리서치 뭐 뭔가 조사한다 정도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하기엔 좀 헤비한 건 사실이거든. 제가 제일 먼저 본 건 뭐냐면 후기를 봤어요. 그래서 후기를 내 나름의 통계를 내는 거야. 통계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후기를 10개를 봤어. 그 중에 긍정이 2개더라. 그러면 20%의 긍정,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모수가 10개에서 100개로 늘어나, 그리고 긍정이 20개로 늘어나. 그럼 점점 더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죠. 처음 시작 자체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내 나름의 통계를 가지고 여기에서 뽑아낸 게 뭐예요? 인사이트예요. 또 뭐 이 인사이트 그러면 또 뭐 어마어마 이제 무슨 잡스형님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내 나름의 결론, 뭐 공통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는 꼭지를 몇 개로 딴다? 3개. 이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3개를 찾으세요. 군대도 삼각편대를 이루잖아요. 3가지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이라고 말하기 좀 그럴 수 있지만, 일 잘하는 컨설턴트들은 전부 다 3단 논법까지는 아니어도 3가지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인사이트 있게 본 거 1번, 이게 가장 미는 거예요. 미는 거.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3번째,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이건 자료조사 많이 했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조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3가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내가 10개만 찾아봤는데도 보니까 우리 거 잘 팔리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 명확하게 뽑혀.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것만 딱 정리하면 꼭지 3개만 따면 되니까. 근데 10개를 해도 좀 아리까리한 거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 파는 말이 다 다르고 뭐 일맥이 없어. 그러면 얘를 100개까지 가보는 거예요. 20개, 30개, 50개, 100개까지 쭉 가봐. 100개까지 했는데 이 3가지 꼭지 못 되면 그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직무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고객조사. 이거는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상사도 동료도 뭐 누구도, 아니 근데 우리 고객 후기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건데요? 이거를 제일 좋다 그러던데요? 이걸 제일 싫다 그러던데요? 이거를 숫자로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말은 어마어마한 공신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2번째 방법은요, BP를 조사하는 BP. BP가 뭐의 약자예요? 베스트 프랙티스예요. 최고의 케이스, 뭐 예시 이런 거를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 조사를 한다, 뭐 트렌드 조사를 한다, 분석을 한다, 모든 걸 다 여기서 찾아야 돼. 그러면 문제 해결했으니까 BP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BP가 된 거야. 그래서 결국 얘가 뭐냐라는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이거 요즘에 찾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해보세요.
유튜브 검색해보면 조회수 제일 위에 있는 거, 가장 많은 유튜버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 그냥 그게 BP야.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여기까지는 얼추 해.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 최고를 한 번 더 봐야 돼요. 월드 베스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BP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 대부분이요, 이 월드 베스트 케이스를 따라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료조사를 할 때 여기까지만 본다는 거예요. 국내 등까지. 근데 세계 최고에서 국내 또로 넘어오는 과정에 어떤 변형이 일어났어.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가 최고인지를 다시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이 두 개 갭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 요소를 메꾸면 우리는 바로 1등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무언가를 조사하고 따라하고 트렌드를 분석할 때 그것의 원료가 되는 게 뭐였냐라는 것까지 올라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여기서 또 뭐예요? 이 BP에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 꼭지를 3개를 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얘를 딸 수 있을 만큼까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최소 10개, 최소 10개를 조사해보고 많게는 100개까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희 인사팀에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무조건 제가 시킨 게 뭐냐면 직원 면담 100명 하고 나서 나랑 얘기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조건 일단 100개 조사를 해오라는 거야. 이 100개 조사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해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려운데 하고 나면 100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걸 조사해 들어가면 머릿속에 이 패턴이 나름 생기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10개만 조사해도 돼. 그래도 꼭지가 딱딱 잡혀요. 그래서 두 번째 이 트렌드라든지 데이터 분석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은 BP 조사를 하는 거다. 근데 BP의 핵심은 국내 최고도 있지만 세계 최고랑 비교해서 보고 그 중에 요 갭이 뭔지를 봐라 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연락 답답해지거든요. 아니 우리 회사는 지금 국내 1등도 아니고 국내 한 10,000등 정도 되는데 아니 갑자기 국내 1등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와의 갭이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서로 답답하잖아. 이 모든 상사는 이렇게 한번 갖고 오면 완전 짜증내요. 이거를 갭을 좁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회사의 우선순위랑 맞춰봐야 돼요. 우리 회사의 우선순위와 안 맞추고 그냥 BP, 고객의 클레임 이런 것들을 막 정교하게 분석해서 딱 내잖아요? 그러면 상사 입장에서 진짜 짱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그때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수호와 어쩌라고? 이 질문을 이렇게 받는다고. 진짜 일잘러는 거기까지 한번 갔다 와. 쫙 저기 세계 최고까지 한번 갔다 와.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 회사의 우선순위,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전략이 있겠죠. 목표, 그 현재의 문제, 이런 내용들하고 맞춰서 내가 지금까지 조사했던 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고객은 뭘 좋아했고 뭐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이걸 잘했던 데가 보니까 BP인데 거기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걸로만 연결해서 보고를 하든지 이걸로만 연결해서 보고를 하든지 문제 해결로만 연결해서 보고를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적용점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 뭘 바꿀 거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 이걸 찾는 게 핵심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꼭지 3개. 이 3개의 원리를 항상 기억하세요. 그냥 시덥잖은 말도 좋아. 무조건 3가지를 잡아. 3가지를 잡는 연습을 어거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 머릿속이 그냥 3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제 강의안이나 제 책을 잘 보세요. 항상 3개, 항상. 제 유튜브를 봐도 항상 지금도 3개 얘기했잖아. 뭐 어떻게 됐건 3가지를 그냥 무조건 꼽는 연습을 하다 보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3가지를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양을 해야 되고 어디를 뒤져야 될지를 알게 된다. 네, 제가 참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칠판으로 판사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참 시대가 왔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다가 어려운 점, 그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어려운 점 이런 것도 가르쳐주세요 라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의미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